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바라본 고대사가 왜곡되고 비틀린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과 늘 답답했던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성서고고학이란 학문이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 실체를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그 시대의 문화를 살피는 학문으로 정의되는데, 과거의 형태를 보면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속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 증거를 찾아 가나안 지역에서 발굴을 주도하면서 발견된 유물과 기록을 독점한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아주 예쁘게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고고학의 기원은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문화재 발굴단이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을 그 시초로 보며, 세계제 1차 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유럽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세계 곳곳에서 문화재 역탈을 주도했던 세력 중 일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서 문화재를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수만 개의 유물을 약탈하였으며, 프랑스가 지중해 전투에서 패하면서 유물은 영국에 넘어가지만, 이때 상형문자의 비밀을 담고 있던 로제타석이 포함되어 프랑스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에 의해 해독되면서 유물들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재 발굴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며 문화재를 약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어 신학로 개척에 나섰던 스페인 정복자들이 금과 은을 약탈할 목적으로 강도짓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날강도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과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조금 이름 좀 날린다 하는 유럽에 소재한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이때 약탈한 유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정도로 이들의 행태는 도를 넘었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고고학적 정보를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독점한 고고학적 정보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보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하여 생겨난 가장 큰 해악이 고대사를 이들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부터 집단화를 이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들은 중동 지역의 고고학 발굴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가나안 지역의 고고학 정보는 늘 그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성경의 내용을 역사화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곡한 역사 한 자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국주의가 한창 기세를 올리던 시절,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서령문자 점토판에 해독이 진행되면서 하티의 땅이란 단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티의 땅이란 명칭은 바빌론의 아카디오 기록에 기원전 2200년경부터 등장하는데, 아시리아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밝혀진 곳으로 아나톨리아에 위치한 키질리마강 유역을 특정하고 있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티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키질리마강은 평균 고도 2000m의 터키 공원을 관통하여 흑해로 흘러드는 터키에서 가장 긴 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농경 기마민족 히타이트의 주력 근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 도시를 유지하였는데, 그들은 하티의 땅에 카룸이라는 무역을 위한 전문 시장을 여러 곳 운영하였다는 기록이 꾸준히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티라는 명칭은 역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단어인데, 성서고고학을 이끌던 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구약성서 곳곳에 수십 번 등장하는 해족 또는 햇사람을 표현하는 히브리 명칭 헤타이트를 찾아 어슬렁거리던 성경학자들이 바빌론과 니네베의 기록에서 찾은 하티의 땅이라는 단어에 꽂힌 것이죠. 구약성서의 기록에 나오는 수많은 제민족 중 하나인 헤타이트가 하티의 땅인 사람들임을 본능적으로 눈치챈 이들은 헤타이트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서 고고학을 이끈 학자들은 당시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을 주도할 만큼 강한 세력이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정치성이 농후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중동에서 가장 많은 화자를 보유한 셈족이나 함족 또한 성경 속 인물 셈과 함의 후예로 현대 역사 속에 부활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우리가 알고 모르게 사용하는 역사 속의 명칭은 검증되지 않은 성경 속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부터 바빌론과 니네베의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헤타이트의 영어식 표현인 히타이트로 불리게 된 것이며 그들이 곧 성경 속의 해족 즉 헤타이트와 동일시된 것입니다. 당시 고고학계는 해독된 기록과 성경 속의 헤타이트가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던 시기와 맞지 않는 등 성급한 결정이라면서 검증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성서 고고학을 이끄는 집단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확정한 것이죠. 그러자 고고학계는 곧 하티의 땅으로 알려진 아나톨리아 키질리막강 유역에 있던 유적들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성서 고고학이 밀어붙인 헤타이트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투사로 알려진 고대 도시를 첫 번째로 발굴했으며 곧이어 아시리아 기록에 하티의 땅으로 지목된 네사라는 또 다른 고대 도시를 발굴하였는데 이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고고학 팀은 네사에서 약 2만 개의 서령문자 점토폰과 수많은 유물을 발굴하였는데 바빌론과 아시리아 기록에 등장하는 하티는 원래 이곳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들인 하티의 언어적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아시리아 상인들과 서령문자를 통해 거래를 하면서 기록에 남겨진 것이며 기원전 1700년경 하티의 도시 네사는 하투사라 불리는 세력에 의해 몰락하며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는 하투사에서 발견된 서령문자가 해독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바빌론과 니네베의 기록에 등장하는 하티는 성경 속의 헤타이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나톨리아 원주민이며 기원전 17세기부터 아나톨리아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여 기원전 15세기에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정치 세력과 자웅을 겨뤘던 하투사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하투사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국가를 하투사로 불렀는데 엉뚱한 히타이트가 그들을 대체하여 역사의 한 자락을 차지하게 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티의 땅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은 하투사로 변경할 것을 공론화했지만 성경학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는 이상한 논리로 몰아붙여 성경의 권위를 지키게 됩니다. 성서를 기록한 히브리어 문자의 출현 시기도 기원전 400년에 불과한데 그보다 1000년 또는 2000년 이전의 역사를 성경 속의 역사로 몰아붙이는 뻔뻔함이 놀부 마누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성서 고고학을 이끌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윌리엄 뉴먼은 히타이트 왕은 유다의 왕에 비하면 그 권력이 하잘것 없었다라고 악평을 남기며 히타이트를 별 존재감이 없던 세력으로 혹평하기도 합니다. 고대 중동을 호령하고 이집트와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던 히타이트가 유다보다도 하찮다는 평을 듣더니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 나라 이름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에 살던 사람들을 셈족이니 함족이니 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의 후손으로 역사를 둔갑시키더니 고대의 역사까지 자기들 입맛에 막 변한 것입니다. 현대 역사에서 히타이트라 불리는 정치 세력은 성서 고고학을 신봉하는 일단은 무리들에 의해 성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속임수의 유산이며 이들에 의해 이름을 빼앗긴 채 히타이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양식한 사람들에게 원래 이름인 하투사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하투사라는 민족 집단이 자신들의 실체를 찾아 제대로 된 명칭으로 역사 속에 등장할 때 일부라도 바로잡힌 고대사가 확립될 수 있으며 그 흐름 속에 진체가 드러날 것입니다.